자, 경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미국이 금리를 또 0.2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5%에 진입을 했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로만 1.5%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경제 전문 방송 알던경이나 거세경제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 정도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나가요. 똑같은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미국 은행이 우리보다 1.5%를 더 준다고 하는데도 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외국인 자본들이 안 나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얘들은 외국인이 아닌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는 놈들이란 얘기겠죠.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강력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까먹는 게 100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역 적자를 매달 100억 불 이상을 냈으니까 작년도에 450억 불, 그리고 올해 낼 거 지금 계산하면 1200불 해갖고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최소 1500억 불에서 2000억 불 가까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위험성을 생각을 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나 주식을 털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갈 놈들, 진짜 외국인들은 윤석열 당선 전에 다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남아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인의 지위와 특권을 악용하기 위한 검은 머리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안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쥐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진짜 외환 위기가 오거나 어떤 그 불합리한 사태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덤핑으로 나왔을 때 최우선으로 우량 기업들과 우량한 부동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협조하고 있는 애들이 김앤장을 비롯한 대규모 로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또 올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달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못 올립니다. 왜? 왜냐하면 현재 밀려 들어와 있는 회사채들, 특히나 이제 건설 관련한 TF채들이 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신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완전히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률이 70% 미만으로 빠지면 무조건 그 회사는 부도 나는 거고 그 회사가 빌린 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은행권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망하다고 하는 어디죠? 재건축 했던데 우리나라의 로또로 불렸던 음마아파트. 재건축 이번에 등촌주공 재건축도 70% 달성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기업들이나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더더욱 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 이상자, 1가구 2주택자들한테 안 주던 대출까지도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은행에 와서 대출을 땡겨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오늘 기사는 둔촌주공 다 팔렸다라고 하던데. 추가로 더 해갖고 다 팔렸다고 그래요. 1차에서는 이미 70% 이상 분양이 못 됐는데 나머지 분양분을 다시 재분양을 하고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약금 건너미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진짜 6%씩 이자 내고 그 중도금 치를지 잔금 내고 나중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가 미분양 대책으로 24조 원을 이미 시장에다가
풀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분양 안 된 집들을 사준 게 24조 원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이게 해소되기 전에 신규로 분양을 하거나 신규로 건설을 하는 계획을 가진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특히나 어디 서울 강남 같은 서울 강남이나 이런 말들의 인기 지역.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잠실 주공이거든요. 롯데월드 건너편에 있는 거. 그런 지역을 빼놓고서는 신규로 뭘 짓는다고 하는 게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토건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추가로 신규로 건설을 해야만 돈이 되는 거야. 이걸 갖고 뭐 SOC로 돌려서 도로공사나 뭐 댐공사나 이런 데 하는 걸로 돌려줄 테니까 차라리 그런 걸 해라라고 시키면 얘네들은 야, 집 팔면 3배인데 왜 다리 짓고 도로 짓냐? 이런 생각으로 이걸 아예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 부동산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지금 미진한 분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리 방어를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나라 전체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전의 IMF 때보다 더 살벌한 IMF가 온다는 거죠. 지금 건설사들이 되게 부실해졌다. 부동산 시장 악화 때문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IMF 온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추세로 가면 6개월 안에 IMF 온다고.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모종의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엄청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무역 적자를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그 수출 거래처를 찾아내든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는 이 짓거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라든지 깨어있는 기업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다 기업하고 연관된 거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쪽 안에서라도 자구책을 좀 찾아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삼성처럼 300조를 용인에다 처벌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구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기를 좀 빌어보고 싶네요.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미 추경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금리 상황이나 수출 상황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인데 해줄 게 없다. 국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 그럼 다 망하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망하죠. 지금 일반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금 금리를 올리면 단순하게 신규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연끌해갖고 빚주고 사고 있던 집들이 수백만 채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매로. 네. 얘네 만일 그 시즌이 된다고 치면 그걸 누가 받아낼 수 있냐는 거야. 그 엄청난 물량들을. 결국 외국인밖에 없어요. 내국인들이 그 집을 왜 사겠습니까? 당연하지. 나중에 이민법 개정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애들 중에 우리나라 덤핑으로 떨어져 버린 집 사는 애들한테 영주권 주는 방식으로 팔아먹으려고 할 거다라는 예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 정말 그러면 나라가 걸레 쪼가리 되는 거죠. 우리가 빚내갖고 어렵게 10억에 살던 아파트들을 나중에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와갖고 3억 2억 5천 주고 사가지고 영주권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그걸로 그 10억짜리 집 지키느라고 얻은 6억 때문에 평생 신용불량자를 못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도 신기하지만 참. 아니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경 뽑았다며. 한번 살아보든지 집 껴안고 한번 버텨보든지. 자,